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오늘은 독서 영역 과학 제시문을 같이 분석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일단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고 하네요. 뭐가요? 물체가 즉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인 거죠. 자, 그러면 유체는 핵심이 물이나 공기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유체 속에서 어떤가요? 자유낙하, 즉 떨어질 때 그쵸.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문장 좀 정보가 많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시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중력, 부력, 항력 세 가지 이슈가 나오니까 사망 대립으로 봐야 되나요? 이런 것들. 어쨌든 중요한 거는 A, B, C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자, 바로 나오네. 중력 첫 번째 A죠. 중력은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자, 중력은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해서 나온 거고,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자, 계속 낙하 나오네요. 낙하가 이렇게 지금 잡히는 겁니다. 낙하하는 동안 어떤가요? 일정하다. 자, 중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가 필요하면 이런 주변 여백에 있는 공간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 정확하게는 중력, 가속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뭔가요? 중력 이렇게 이 표시를 해도 되겠죠. 근데 시간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기술 제시문 정도는 이런 정도 메모를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내는 거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간을 할애하는 거가 차라리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력은 자 바로 또 B가 나오네요.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핵심이 뭔가요?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자 유체는 아까 물이나 공기였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유체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시면 아마 이 제시문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체 하지 마시고 물이나 공기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 그죠? 요거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고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자, 일단 부력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빗방울의 부피. 자, 그쵸? 부피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저 이거 무게 이런 포인트들이 다 연결이 되네요.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그쵸? 공기의 밀도가 지금 1000분의 1인 거죠. 그쵸? 물의 밀도가 그러면 높은 거죠. 공기의 밀도는 낮은 거고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쵸? 빗방울의 즉 물이겠죠. 빗방울이 물이고 공기 중에 떨어질 때 공기 중에서 뭐가 지금 작용하는 건가요? 부력이 비가 작용하는 거고 빗방울은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빗방울이 낙하할 때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한 거죠. 즉 부력이 커짐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그러나 자, 그럼 상황이 좀 바뀌겠네요.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그쵸? 빗방울은 밀도가 컸고 스티로폼은 지금 밀도가 매우 작은 거죠. 그죠?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쵸? 그래서 지금 부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박스를 쳐서 표시를 하고 중요한 거는 스티로폼과 지금 빗방울을 비교하면서 부력에 관한 이슈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자 유체 계속 나오죠. 이런 부분은 그런 빠지는 거죠. 핵심은 정지해 있을 때와 달리. 그러면 움직일 때가 나오겠네요. 이 내용의 근거를 보면은, 그죠?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그죠?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대립대조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예측을 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주고받은 대상이 되는 거고 연결 관계가 잡히는, 즉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논리문법적 사고를 통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독해력 향상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항상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 자 이제 C가 나오네요. 그죠?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항력은 이런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자 항력이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이거의 핵심은 뭔가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항력은, 이거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거고, 부력은 아까 뭐였나요? 부력은 중력의 반대로, 중력의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C는 이 중력의 반대가 아니라 뭔가요? 운동 방향,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 놓치면 안 되겠죠. 방향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바로 매칭을 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중력의 반대인 거고, 운동 방향의 반대. 자, 운동 방향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건지는 모르죠. 그죠? 어쨌든 C는, 즉 항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자 항력의 핵심은 속도가 커질수록, 이의 상황에서 커지니까 항력과 속도는 어떤가요? 비례관계죠. 이거는 뭐 이렇게 메모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표시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속도, 항력 어떤가요? 비례관계.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항력은 마찰항력과 압력항력의 합이다. 자, C는 마찰항력과 압력항력의 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C가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세분화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스몰 a, 스몰 b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스몰 a, 스몰 b. 그죠? 그러면 스몰 a는 유체의 점성 때문에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그죠? 마찰항력은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그죠? 우리 마찰력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찰력이 커지는 거죠. 어떻게 되면? 점성이 크거나 표면적이 크면. 점성이 크다는 건 뭐죠? 이렇게 달라붙는 접착성이죠. 접착성. 그죠? 이런 부분들 항상 여러분들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어휘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했는지 머릿속에 떠올렸는지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압력항력은, 자 압력항력이 B였죠.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 그죠? 압력항력은 말 그대로 압력차에 의해서 생기는 항력이네요. 그죠?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자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압력항력은 단면적이 클수록,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스가 지나가고 택시가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단면적은 버스 단면적, 택시 단면적은 버스가 더 크죠. 뭐 이 단면적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요 짤은 요 면적 아닌가요? 그쵸? 요걸로 했을 때 요 면적이 클수록 여기에 압력차가, 여기와 여기에 압력차가 생긴다는 거죠.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이거가 또 세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여기와 여기, 그래서 이 단면적, 요거가 단면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정도 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문단인가요? 두 번째 문단은 실질적으로 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마찰항력과 압력항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단은 마찰항력, 압력항력이 C, 지금 이렇게 C를 기준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분류를 해서 또는 구분을 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사례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 좀 쉽게 가면은 여기에 뭐를 넣었을까요? 뭐 한편 또는 뭐 반면, 뭐 그러나 이런 거는 아니겠죠. 어쨌든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압력항력과
마찰항력을 지금 사례를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지금 앞서 살펴본 우리 스티로폼 사례와 지금 이 맥락이 지금 같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기는 표제어를 해줬고 여기는 지금 표제어가 없는 거죠. 만약에 표제어가 있었으면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언급된다라는 것을 바로 잡아냈겠지만 지금 어떤가요? 여기에 빠져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넣어줬으면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표지어, 즉 이런 것들을 지금 표지어라고 저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따라서 뭐 이런 것들. 표지어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고 방향성을 잡아내는 거가 독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하는 그 연결 표지어들을 다 써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표제에 여러분들이 그러나에 별표 치고 있고 뭐 그러나에 뭐 어떤 사람은 세모 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별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거가 중요한 거 아니라 물론 저도 이 안에서 흐름 전환을 뭐 이런 정도는 표시는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연결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뒤집히는 건지, 흐름이 전환되는 건지, 아니면 더하기로 가는 건지, 뭐 이렇게 잡아내는 거가 더 독해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계속 낙하 나오네요. 그죠?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매우 작아 마찰항력, 아직 마찰항력과 압력항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찰항력 A가 지금 다시 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압력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요? 압력항력은 없다라는 거죠. 뭐가요? 빗방울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경우. 그쵸? 지금 그러면은 앞서서 이렇게 자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개념을 얘기했죠. 어휘를.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약간 좀 설명을 해줬죠. 내용적으로. 그쵸? 이런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러한 마찰항력과 지금 아직 제가 밑에는 아직 안 읽었는데 압력항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네요. 빗방울과 미세먼지의 비유를 해서 마치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빗방울 나오고 스티로폼 나왔듯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좀 읽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빗방울의 크기가 작을 때고 여기 작은 물체인 거고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에 압력항력 즉 A가 아니죠. 압력항력이 B였죠. B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겠죠.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처음에는 빗방울이 작으면은 마찰항력의 대부분이고 압력항력은 없었지만 빗방울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은 마찰항력 분명히 있고 B도 조금씩 커진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뭐 그쵸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면 자 지금 여기는 표지어가 있는 거죠. 스카이 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한 압력항력, 압력항력의 비였죠. 압력항력이 매우 크므로 그쵸? 마찰항력 A는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반대 상황인 거죠. 그죠? 지금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데요. 이 부분은 등급이 한 번 더 떨어지네요. 3등급 정보가 되는 거네요. 그쵸? 제가 문장의 등급을 구분하는 거는 개념 국어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개념에 대한 좀 설명을 한번 해주고 그쵸? 그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등급 정보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빗방울과 스카이 다이버에 관한 상반되는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반면 사례를 통해서 마찰항력이 큰 경우 그리고 압력항력이 대부분인 경우 그쵸 그리고 반대로 마찰항력이 적은 경우 그쵸 뭐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아주 조금 복잡해지네요. 이제부터 복잡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C에서 A, B에 관한 이 틀을 지금 잡고 글을 읽으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빗방울 그 다음에 스카이 다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빗방울은 핵심이 뭔가요?
마찰 압력이 있는 거고 스카이 다이버는 압력 항력이 더 큰 거죠. 그쵸?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다 드릴 수는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문단을 나눠놨죠. 정확하게.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의 생각단이죠. 더군다나 등급이 떨어진 내용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인데 이거는 지금 하나의 문단인 거죠. 근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잘라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실질적 문단이 아니라 형식적 문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텍스트 단위, 즉 제시문 단위를 문장과 문장 단위로 보면서 이 실질적인 이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로 이렇게 잡는 거가 중요한 거지, 이 생각 단위가 이렇게 나눠지면 여기에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고 중심 내용이 있고 중심 내용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는 문단과 문단의 관계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냥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결하면서 읽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그죠?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자, 일단 빗방울이 낙하할 때죠. 지금 중요한 거는 낙하할 때, 이런 낙하할 때 낙하하는 속도가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이 지금 커지면서 어떻게 하나요? 항력과 부력의 합이 뭐가 되나요? 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는 거고,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그렇죠? 속도가 같아지니까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 거고, 처음에는 증가를 하다가 일정하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뭐라고 하나요? 종단 속도라고 한다. 자, 개념이 또 나온 거네요. 종단 속도가 뭐 가속도가 0이 되는 거가, 그쵸?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는 거가 종단 속도네요. 쉽게 말해서. 그쵸? 유체 속에서, 자, 유체는 아까 물과 공기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자, 연결고리 잡히시죠?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그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아까 C였었죠. 그쵸?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자, 이게 마무리가 상당히 지금 거칠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거 잡으셨나요? 지금까지 계속 낙하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갑자기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네요. 그리고 수평 이동이 나오네요. 자, 지금까지 계속 앞에까지 제시문은 상승과 관련해서 ABC를 지금 A, B, C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관계를. 그리고 나서 상승과 수평에 관한 부분은 어떤가요?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뭐 같은 맥락이다.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뭔가 여기에 관련해서 상승의 이슈와 수평 이동의 이슈에 관련해서도 뭔가 좀 설명을 해줘야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학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또는 기술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이하 동문, 다른 상황에서는 앞서 말한 거와 같은 맥락이다 또는 반대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 아주 불편한 마무리를 지금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이 왜 짧은가 했더니 이런 지금 커다란 부분을 빠뜨린 거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또 하나 여기에 뭐 지금 반면 이렇게 표지어를 써줬으면 좀 더 좋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낙하할 때와 상승할 때를 조금 이렇게 대립대조 비교 관계로 또는 연결 관계를 잡아내는 것이 좀 수월했겠죠. 그런데 얘는 상승과 수평 이동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정보가 함축적으로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해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지금 제시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맨날 여러분들 주장이 나오면 근거가 나오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뭐 이런 정말 판에 박힌 전개 방식만 몇 개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개 방식도 뭐 알아야 되지만 전개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장 간의 연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특히 과학 제시문이나 이런 기술 제시문, 이런 고난도 제시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뭔가를 생략해 버리는 거죠. 앞서 내가 설명했고 반대 상황에서는 이하 동문 같은 맥락이야 하면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지막 문장 또는 마지막 문단에 상당히 불편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착한 마무리가 아닌 거죠. 정말 불편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앞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이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쉽지 않은 제시문이다. 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이해를 못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저 역시도 이후 내용이 어떤 관계를 지금 잡힐지 정확하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낙하와 상승은 다른 상황이고 이런 관계들 어떻게 잡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일단 스카이다이버와 마찰 항력이 나오네요. 일단 항력은 이쪽 부분에서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어떤가요?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을 A, B로 표시를 했었고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더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문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빗방울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어떤 작은 물체는 뭐와 관련이 있었었죠? 바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였었죠. 그죠? 그리고 스카이다이버의 핵심은 뭐였나요? 압력 항력이 매우 크고 마찰 항력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였었죠. 그런데 어떤가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틀렸죠. 요거는 빗방울이나 미세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뭐 이런 거는 선택지를 출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관련해서 눈에 확연하게 보이죠. 제가 개념 국어 강의에서 충분히 선택지 구성 방식이라든가 출제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는 자, 핵심은 압력차죠. 압력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여기서 유체는 물이나 공기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쵸? 이런 거는 항상 지금 아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공기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이런 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 이거는 어떤가요? 항력과 관련된 거고 이 항력에서 좀 더 깊이 들어오면은 압력 항력과 지금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압력 항력의 개념을 언급하는 이 부분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인 거죠. 그런데 핵심은 뭔가요? 항력이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운동 방향에 있어서 속도를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키나요? 아니죠. 이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거니까 증가가 아니라 속도를 감소시키겠죠. 항력의 핵심은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와 달리 그쵸? 운동하는 경우에 그 운동하는 물체에 저항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가요? 그 물체의 속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 속도를 어떤가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틀렸습니다. 3번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자, 종단 속도는 아까 끝에 부분 안에서 나왔었죠. 종단 속도의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상황이 낙하할 때와 상승 또는 수평으로 이동할 때 구분해서 어떤가요? 이하 동문 제가 이거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종단 속도는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됐었던 거 확인을 하시고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자, 일단 종단 속도의 개념은 뭐였나요?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였죠.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가 종단 속도인 거죠. 그죠? 그런데 중력 가속도는
어디서 나왔었나요?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중력과 관련해서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 요거는 앞부분에 중력의 개념과 관련한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밑에 있는 종단 속도와 관련된 내용과 중력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이렇게 믹스해서 만든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그쵸? 4번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자, 핵심은 낙하죠.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일단 낙하할 때 부력은 어디였나요? 지금 이 부분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어떤가요?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거의 핵심은 뭔가요? 낙하할 때죠. 낙하할 때. 그쵸? 그리고 항력은 어떤 거였죠? 어떤 거였냐면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죠. 그렇다면 낙하할 때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인가요? 부력인가요? 중력이죠. 중력의 방향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항력인 거죠. 그러니까 부력과 항력은 어떤가요? 방향이 지금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력과 부력의 합이 뭐하고 같았나요? 중력하고 같았으니까 항력은 부력하고 방향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력은 항력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그 힘을 갖는 거고, 다만 이 부력은 뭐하고 지금 관련이 생기는 건가요? 중력의 크기와 또 관련이 있겠죠. 결국 항력과 부력이 합해져서 중력하고 크기가 같은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력은 항력하고 세트로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가 아니라 이 둘이 합해져서 중력하고 대응하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겠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5번 살펴보겠습니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세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자, 일단 부력의 핵심은 뭐였나요? 부력은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어떤가요? 무게죠. 유체의 무게죠. 이 부피가 차지하는 만큼의 유체, 즉 공기나 물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 쇠막대가 서 있던 누워 있던 부피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더 크고 작고 이런 이슈가 아닌 거죠. 같은 거죠. 이거는 틀렸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고 이 문제 유형은 어떤가요? 이해, 사실적 이해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보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면은 이 A와 B는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가겠죠? 풍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풍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크다. 일단은 이 둘을 비교하면은 물체 B가 밀도가 좀 더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어쨌든 공기보다는 밀도가 작은 거죠.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체 A와 B를 놓아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그쵸?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은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여기 부분이죠. 상승과 관련해서 이하 동문, 제가 뭐 이렇게 과학이나 기술 관련한 제시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앞서 계속적으로 낙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상승이나 수평 이동은 어떤가요? 뭐 앞에서 말한 낙하 운동과 비슷한 맥락의 뭐 힘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택지 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자, 일단 항력은 핵심이 뭐였죠?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었었죠. 아까 제가 계속 우리 확인했잖아요. 항력은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데 어떤가요? 일단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A나 B나 항력은 작용하지가 않는 거죠. 틀렸네요. 2번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종단 속도 조금 생각이 나는데, 그쵸?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일단은 B보다 작다. 뭐가요? A가. 일단 A보다는 B가 밀도가 더 컸죠. 그러면은 A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올라가는 속도는 뭐가 더 빠르죠? A가 더 빠르죠. 그쵸? 그리고 항력의 핵심은 뭐였나요? 항력은 속도와 또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은 항력은 B보다는 A에 더 크지 않나요? 그쵸? 속도와 항력은 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이 항력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네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 그쵸? 물체의 운동, 그쵸? 요거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요건 어떤가요? 또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해서 커진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내용이 다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학력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A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학력 역시 좀 더 B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3번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자,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은, 자, 일단 부력과 중력은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일단 중력은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고,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은 상승할 때는 어떤가요? 상승할 때도 어쨌든 일정하겠죠. 그리고 부력 역시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런데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경우와 고정되어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속도와 관련된 거는 뭐였나요? 계속 제가 지금 우리 확인했었던 거는 항력이죠. 항력의 경우는 어쨌든 증가를 할 때나 또는 고정되어 있을 때 크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그것도 좀 다르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력과 중력은 움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움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거와 관련된 게 뭔가요?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와 달리, 정지해 있는 경우와 달리 운동할 때 항력은 어쨌든 변하는 거죠. 하지만 중력과 부력은 움직이든 정지해 있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렸네요. 그죠? 4번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자, 일단 항력의 핵심이 뭐였나요? 물체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항력은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해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A와 B의 속도가 증가하면은 항력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항력 역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일정한 속도, 즉 종당 속도에, 그쵸? 종당 속도에 도달하는 거겠죠. 그쵸?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까요?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에 따라서 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누그러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는데 항력이 감소하면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그쵸? 5번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그쵸? 그러면 어떤가요? A, B가 일단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했는데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크면은 얘는 더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속도는 더 빨라지겠네요. 올라가는 속도는.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그러겠죠. 그쵸? 자, 이 문제는 항력과 관련한 문제네요. 모든 선택지가 지금 다 항력으로 귀결이 되네요. 항력은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운동 방향에 반대되고 물체의 속도가 커지면 상응해서 커지죠.
그렇다면은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크면은 결국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와 B 모두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B만 얘기를 했는데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죠. 그쵸? 어떤 상황에서요?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그쵸?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요거는 지금 요 항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대부분 지금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항력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력, 부력, 항력과 관련해서 낙하할 때는 어떤가요? 항력 플러스 부력은 뭐가 되나요? 중력이 되지만, 그쵸? 그런데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때는 중력 플러스 항력이 뭐가 되나요? 부력이 되겠죠. 그쵸? 지금 부력이 더 큰 거잖아요. 상승할 때는 핵심이. 그쵸? 이런 맥락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